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민이 15회, 자유라는 단어는 35회가 나왔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사에 어떤 키워드가 가장 많이 들어갈지 관심이 쏠렸었는데요. 정답은 자유라는 단어였습니다. 취임사 주요 내용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믿음을 해치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우리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는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야 합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썼다는 취임사. 자유를 세봤더니 35번 나왔습니다. 네. 예. 윤석열 대통령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가장 강조했던 게 상식이라는 키워드였을 겁니다. 예. 아마 진보 보수를 뛰어넘는 그 기본적인 상식적 기치를 내걸고 보편적인 가치를 찾아가고 싶었던 것 같은데 그 보편적인 가치의 기본을 자유의 바탕을 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포퓰리즘을 얘기할 때 진보, 보수 누군가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굉장히 배격해야 되는 나쁜 가치로서 포퓰리즘을 언급하듯이 자유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에는 진보, 보수가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공기와 같은 우리가 가져가야 될 기본적인 가치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걸 이제 상식과 같이 연결지어서 자유라는 키워드를 많이 꼽아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날 과거를 돌이켜보면 다수의 힘을 바탕으로 국가주의나 집단주의가 만연해 있었던 것은 아닌가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가 컸습니다. 또 진영 논리에 천착해서 한쪽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다른 한쪽의 목소리를 배격하기도 했었죠. 예. 국민 개개인의 자유에 대한 중시뿐만이 아니라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유의 기본 가치가 훼손되고 있는 국제 연대의 중요성까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진보 보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국민의 기본적인 가치, 상식으로서의 자유를 가장 높은 기치로 어제 취임사에 내건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지금 하신 말씀하고도 좀 연관이 되는 그런 발언이 또 있었거든요. 이 얘기도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렸다. 예, 이거 누구를 향한 거냐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해석을 여러 가지로 낳게 되는데 물론 이제 반지성주의만 얘기했으면 그래도 그렇게 해석이 이렇게 안 나올 텐데 말씀하신 앞부분 때문에 저는 이제 해석이 그렇게 나온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수의 힘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이제 마치 그 상대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검찰 수사권 폐지 관련해서 민주당이 이제 밀어붙여서 단독 처리한 걸 지적한 거 아니냐.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부분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거냐 아니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이 말이 들어감으로써 이제 민주당이나 또 진보 진영에서는 그런 우려를 표명하는 거예요. 예. 왜 우려를 표명하는 거냐면 이런 거죠. 혹시 대통령이 그 문제에 대해서 입법부에 대해서 감정이 있는 거 아닌가. 또 앞으로 그러면 민주당과 이제 거대 야당이 됐잖아요. 거대 야당과 각을 세우는 모습 계속 보이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거는 대통령으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입법부를 존중하면서 입법부와 함께 국정의 동반자로서 함께 가야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하면 여소야대 전국에서 대통령이 입법부와 계속 각을 세우면 대통령한테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함께 협치할 수 있는 모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그게 아니길 저는 개인적으로 바라고요. 그런 해석을 낳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단의 힘이라고 하는 부분, 다수의 힘 이런 얘기가 들어가면서 예. 결국 그 문제에 대한 본인의 개인적인 어떤 강한 감정이 포함된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이제 서초동 사저에서 용산으로 이제 처음으로 이제 출근을 했는데 출근길에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취임사에 근데 왜 통합이 빠졌냐 이렇게 네. 물었거든요.
앞서 얘기했던 것 같은 자유에 대한 보편적인 가치, 키워드를 내세움으로 인해서 진보, 보수, 누군가 한쪽 진영에서 가져가야 될 메시지가 아니라 국민 모두를 위한 기본적인 상식을 내건 그 메시지 자체에 통합의 의미까지 깊게 깔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난날에 있었던 일들을 좀 바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국민적 여망에 따라서 정권 교체의 높은 국민적 여론을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앞으로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보다 선명한 메시지를 내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조금 전에 반지성주의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 반지성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과학과 합리주의가 기본이 돼야 된다는 얘기들도 함께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 한 두세 가지만 들게 되면 탈원전에 관련된 문제는 많은 과학자들과 전문가 산업에 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대한 과학적 근거 없이 문제를 진행시키면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빠뜨리게 되죠.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용어가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많이 회자가 됐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논리적 개연성과 근거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정권조차 후반기로 가면서는 이 용어를 쓰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에 관련돼서 가진 집 한 채 빼고는 다 팔라고 언급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국민 어느 누구에게도 행복과 혜택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서의 과학과 합리성을 배제한 이런 정책들에 대해서는 바로잡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지를 피력했고 이런 일들을 잡아나가는 것이 오히려 한쪽 진영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전체의 공공이익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것, 여기에 통합보다 더 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이란 단어는 안철수 위원장을 또 배려했다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네, 안철수 위원장이 워낙이나 이 과학계 인사들을 배려하고 또 과학에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요. 예. 네. 자, 이제 취임사에서는 통합이나 소통이란 단어는 보이지 않았지만 어제 취임식 자체의 키워드는 소통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180m 도보 행진도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80m를 걸어가면서 이제 지지자 오신 분들, 참석자들과 이제 주목 인사도 하고 이런 모습 보였는데 이제 그 소통에 머무르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취임식에 오신 분들이야 이제 윤석열 당선인 적극적으로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겠죠. 물론 일반 국민도 오셨을 겁니다. 근데 저기서 저렇게 보여주는 모습의 소통으로 끝나버리면 안 돼요. 5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어쨌든 아까 말씀드린 국정의 파트너인 야당 그리고 이제 반대하는 세력 저는 이제 뭐 어느 진영의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전 국민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면 전 국민의 대통령으로서 어느 한쪽에 편향되지 않는 모습으로 모든 사람의 말에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저는 봐요. 계속 제가 강조드린 것이 협치나 이런 협상이나 아니면 인정, 그러니까 야당에 대한 인정이 없으면요. 국정 운영이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길 바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했으니까 어느 이제 본인은 정당과 관계없이 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국민 모두의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야당과도 적극적으로 협치하고 야당 의견도 경청하고 그런 모습 반드시 보여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보 이동 입장은 그래도 좀 이색적인 장면으로 그렇죠. 기억하는 이색적이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대통령들이 그 교전에 취임식 갈 때는 차 타고 쭉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내려서 그렇게 얘기하고 인사하고 가는 것은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으니까 그 행사에서 소통으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인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옆에는 어제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인 김부겸 총리가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김부겸 총리의 건배사가 웃음을 선사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죠. 우리들의 힘찬 출발을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대한민국과 문재인 정부의 죄송합니다. 제가 이게 문재인 정부 총리가 되다 보니까 문재인이 입에 익어서 그러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과 윤석열 정부의 힘찬 출발과 성공을 위하여 건배를 제기하겠습니다. 성공을 위하여! 네. 취임식 날 건배사에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이렇게 얘기했다가 얼굴이 이제 빨개진 모습을 봤는데 사실 저희도 지금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아직 좀 익숙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럼요. 분위기가 그래도 화기애애했던 것 같고요. 김부겸 총리야 문재인 정부에서의 총리를 지냈고 지금 현재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또 역할들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또 웃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건배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제 국회 로텐더홀에서 또 오부 요인들과 이런 취임과 관련된 축하의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까지도 다 넓게 포용하면서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돼야 될 책무가 윤석열 대통령과 새 정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협치에 관한 얘기도 수차례 나눴었고 또 김부겸 총리 같은 경우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소통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정치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도 사적으로 좀 친분이 있다고 하던데요. 네, 대구라는 지역에 대한 기반이라는 것도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서도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모습들까지 이런 관계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양쪽 극단에서 굉장히 여야 간의 관계가 얼어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양쪽 극단에 대한 모습들을 조금 걷어내고 나면 얼마든지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 협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고요. 이런 정치인들이 중간에 가교 역할을 하면서 지금 있게 되는 국회와 또 정부와의 관계들을 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어제 하루 공식 일정이 13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중에 마지막 일정이 귀빈 만찬이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자유와 번영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또 이 자리에 재계 인사들이 있다 보니까 연관지어서 좀 생각하게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유를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개인의 자유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자유의 의미에는 재계와 연관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재계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규제를 좀 풀어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산업에 시작을 하거나 아니면 좀 새로운 사업 확장을 하는데 너무 규제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풀어달라는 요청이 여러 번 있었고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부분에 좀 적극적으로 반응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 이 자유와 번영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기업들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규제를 푸는 건데 그게 양면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정 부분 규제를 풀어서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는 긍정적인 면. 그러나 부정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양극화가 극대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거거든요. 상생은 사실 규제를 통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잘 성장하고 그다음에 경영하는 사람과 노동자들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너무 기업의 자유를 주게 되면 그런 부분들이 좀 말살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균형을 반드시 맞춰야 돼요. 그러니까 자유를 강조하신 거 뭐 좋고 규제를 어느 정도 푸는 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만 그 규제를 다 풀어서 상생이라고 하는 또 빈익빈 부익부라고 하는 양극화가 극대화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부분의 규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 부분들을 잘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뭐 자석 배치에서도 경제인들을 상당히 좀 배려했다 이런 분석도 나왔고요. 어제 청와대도 열렸고요. 시민들에게. 그리고 이제 용산 시대도 열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집무실이 그전하고 어떻게 달라졌나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기존에 있었던 청와대에서는 대통령이 집무하고 있는 본관과 그리고 참모진의 비서공관이 여민관이 거리가 좀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저희가 사진으로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네, 대통령의 집무실이 있고요. 용산 대통령 집무실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 집무실 옆에 있는 원형 탁자들을 배치하면서 참모들과 격의 없이 소통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 대통령에 대한 집무실 자체에 대한 공간 말고 여기서 한 걸음 조금 떨어져 나오면 대통령 집무실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의 차이가 확연하게 다르게 되죠. 그렇군요. 용산에 있는 대통령의 집무실에는 5층 공간에서 대통령 집무실 밖에 나왔을 때 대통령실의 최고 수석이라고 참모진이라고 볼 수 있는 각 수석실과 대통령 비서실장실이 한 층에 같이 배치가 돼 있게 됩니다. 저기 나와 있는 5층의 이제 보조 집무실이라는 공간에서 일단은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미국 백악관의 웨스트윙 같은 경우에서도 대통령이 문을 열고 나와서 참모들과 수시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적 그 활용도를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이런 얘기들을 과거에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구중궁궐 같은 특정 공간에 대통령 혼자 섬처럼 떨어져 있게 되면 참모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들도 떨어지게 되고 또 국민의 바깥에 있는 민의들을 시시각각 전달받는 데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신나게 일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저 용산 대통령실에 들어간 많은 참모들이 언제 대통령이 들어와서 문을 벌컥 열고 같이 소통할지 모르는 상황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 대통령과 한 몸처럼 일할 수 있는 기회가 펼쳐진다고 보고요. 1층에 기자실이 놓여져 있는 것도 내려가다가 기자들을 만날 수밖에 없는 거죠. 출근과 퇴근길에서 자연스럽게 기자들을 만날 수도 있게 되고요. 여기에서 때로는 불편한 질문도 또 때로는 대통령이 정말 알리고 싶은 얘기들에 대해서도 소통할 수 있는 기본 골격을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통해서 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게 구현되는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한편으로는 또 일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한시도 딴짓을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뭐 그런 예. 면도 있겠죠. 예. 아무래도 같은 공간에 있다 보니까 물론 문재인 대통령도 나중에 여민관 3층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본관에 근무한 건 초기에 그랬고 나중에 예. 옮겼으니까 뭐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이게 대통령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마주치는 일들이 많아지면 직원들 입장에 좀 불편한 분도 있겠죠. 그러나 네. 좀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정말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하면 예. 그런 일들이 실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어제 취임식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가 본격적인 출범을 했습니다. 어제 취임식에서 또 주목을 받은 예. 한 인물이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보여주시죠. 한 발짝 뒤 조용한 내조. 네, 어제 취임식 날 공식 석상에 이렇게 모습을 드러낸 거는 처음이었죠. 김건희 네. 여사요.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많은 관심을 끌었죠. 이제 처음으로 취임식에서부터 공식 활동을 활동을 하게 되는데 현충원에서의 참배를 시작으로 취임식 그리고 이후에 있게 되는 그 축하 연회 등에 대해서도 같이 쭉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금 보이고 있는 장면에서는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모습뿐만이 아니라 어떤 의상을 입고 나왔는지에 대한 예. 비교까지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상황처럼 보이는데요. 예. 일단은 김건희 여사 입장에서 예. 대통령보다 한 반 걸음 정도 뒤쪽에 조금 빠지면서 조용하게 정말 뒤에서 보조할 수 있는 내조의 모습들을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라고 하는 평가들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뭐 화면을 보면은 블랙 앤 화이트로 의상을 네. 선택해서 저 의상도 또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TPO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예. 우리가 시간, 장소, 상황에 맞춰서 적절한 의상과 그 분위기를 맞춰야 되는데 현충원 참배했을 때의 의상, 또 취임식에서의 하얀색 의상, 그리고 뒤에 있는 아마 4시 로텐더홀에서의 의상으로 보이는데 그때 맞춰서 의상들을 바꿔서 나갔던 모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 근데 여기에 대한 의상을 김건희 여사가 직접 고르고 영세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의상을 고른 거로 알려져 있거든요. 아마 자비로 구매를 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왜 SNS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집 앞에서 가볍게 나왔던 사진이 노출됐는데 예. 그때 신었던 슬리퍼, 그때 입었던 뭐 치마 등이 완판이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제품이었다고 얘기하는데요. 예. 앞으로 대통령의 배우자로서 이런 공식성상이 나오게 될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그 과하게 비싸지 않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의상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저렇게 입으면서 홍보하게 되는 것들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내 브랜드들을 자연스럽게 착용하면서 또 너무 과하지 않은 측면에서 대통령의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는 예. 그 과거의 이제 의지들을 하나씩 차분하게 예. 실현해 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조금 떨어진 뒤에서 조심스럽게 이제 함께 이동을 하는 모습이 여러 군데서 이제 포착이 됐고요. 그리고 김건희 여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히 뒤에서 좀 부축하는 모습도 많은 분들이 좀 눈여겨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죠. 예. 아무래도 이제 좀 뒤에서 보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예. 것은 여론을 많이 의식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선 기간 동안 아무래도 지금 대통령 부인 되신 김건희 예. 여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고 예. 그런 부분들이 너무 부각되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그리고 취임식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많은 이제 언론사들과 취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긴장도 많이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번 지금 대선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 언론 노출이 이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긴장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조심스럽게 행보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저런 행보를 계속 할 걸로 보여지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더 그렇게 이제 깍듯하게 한 것은 어찌 보면 보수 진영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뭐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윤석열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에 이제 여러 가지 예전의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보수 진영 입장에서는 좀 싫어하는 분도 있고 반대하는 예. 분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렇게 이제 깍듯하게 예우하는 모습을 통해 조금 상쇄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노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교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계단을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내려오는 모습이 많은 분들의 또 주목을 받기도 했거든요. 네, 할 수 있는 예우를 최대한 갖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셨던 분들 속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처럼 부부가 함께 참석했던 경우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아마 유영하 변호사가 같이 온 것으로 보이지만 또 공식 석상에서는 이제 혼자 앉아 있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는데요. 애당초 취임식에 올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때 건강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건강에 대한 우려가 있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자연스럽게 다가서서 이렇게 좀 뭔가 안부를 묻는 듯한 저렇게 예우를 다하게 되는 모습들이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또 박 전 대통령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 가는 길에 최대한의 모든 예우를 다하면서 배웅하는 모습들도 국민들 지켜보시기에 좋았다고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본인과 아주 정말 정치적으로 적대 관계에 있었던 전직 대통령들을 다 초청해서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였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윤석열 정부 시대에서는 전직 대통령들의 어떤 안 좋았던 역사적 배경이 있더라도 함께할 수 있는 모습들을 꾸준하게 그려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진 국민분들도 상당히 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